네, 열시 전석전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공략주 김민수 대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장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사실 한 가을께, 초가을께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매기가 쏠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조용해졌는데 어떻게 다시 좀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까? 네, 아직까지도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은 회사로 보여지는데 회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인식은 좀 그러지 체질이 않나.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보니까 뭐 솔리드 이 종목은 또 리포트 나오면서 5G 쪽에서 또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그 외에 이 회사는 보통 이제 알루미늄 가공해서 함체라고 하는 외관을 만들다 보니까 함체. 예, 통신 장비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5G 관련주로 보이는데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출 비중이 떨어졌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ESS와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전장 쪽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벌써 2016년도에 서진오토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전장 부품 쪽에 가겠다라는 입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요. 알루미늄 쪽이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와 또 맞아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팩 하우징이나 엔드플레이트 쪽에서 전기차 쪽에 강화를 시키는 모습들인데 보다 보니까 내년에 예상 공급 물량이 2천억 대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 6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재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나라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ESS 관련된 부품 쪽도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베트남에 관련된 회사 설립한 이후에 흡수합병해서 지금은 대량 양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년 3월 말까지 한 공급 계약 수주를 보니까 2,4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과 이루면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뚜렷한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3분기 때 변하는 모습들 확인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상당히 올해 매출이 한 8,700억, 내년이 1조 5천억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은 반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공매도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누르기 시작하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적이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은 이런 실적에 변하는 흐름들 보시면서 앞으로의 탄력들이 회복을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시장에 통신 장비주로 많이 부각이 됐지만 관련된 사업의 비중은 지금 여기 숫자로 적어주신 부분이 25%였고요. 이 외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관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는 다시 언제든지 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쪽 부분 보면서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대응하는 네.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3,500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이은 두 번째 조기주 매니저의 종목은 QRT 보도록 하겠습니다. QRT 어제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동안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한 3개월 혹은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쯤에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상장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제 QRT라는 종목을 가졌는데 네. 이제 이게 뭐 한 달, 뭐 석 달 후에 보호유수 물량 풀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뭐 이번 주에 이제 요게 총 유통 물량이 99만 주입니다. 이제 390만 주 중에 99만 주인데 이제 한 달 후, 두 달 후, 유일하게 6개월에 M 큐브 크로스라고 이제 13% 들고 있는 거는 이제 연가 그 뭐 관계 회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월 후까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 분석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뭐 이런 회사가 반도체를 테스트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시가총액이 좀 1,500억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뭐 테스트를 해서 뭐를 하겠느냐 싶은데 네. 중요한 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도 한 경쟁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여기가 이제 현대 NLA 하이닉스 그 회사에서 이제 분산한 자회사 형태로 네, 생성된 회사고요. 업력이 39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면 이게 외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 특성, 뭐 비파괴 검사를 하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가 이게 그 온도에서 그다음에 또 혹한기에서 뭐 그다음에 제대로 정전기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기계적인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산되면 이게 안전도 검사를 하듯이 이렇게 검사를 하는, 평가를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 회사 외에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는 뭐 후공정, 전공정, 그다음에 다른 뭐 어차피 소재 업체일까 대부분 이제 여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항공, 우주 산업에서 이제 미래가 발전한다면 새로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문제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700억에 이제 200억 정도, 19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현재 이제 1,500억 시총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보호해서 물량을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44,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170만 주 거래됐고 오늘도 25만 주 거래되면서 유통 물량을 거의 이제 이게 7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었기 때문에 다 네. 이제 소진한다 그러면 44,000원 이상 갈 것 같아서 한번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네. 현재 38,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44,000원, 그러니까 공모가가 44,000원인데 저는 5만 원까지 잡아드려도 2천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이랑 펀더멘탈을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QRT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볼게요. FNF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가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호평 일색입니다. 근데 저는 이 호평이 자꾸 나오면은 약간 좀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의심병 환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의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의류 쪽이고요. 음. 게다가 중국 매출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쵸. 네. 근데 실적 발표는 그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이 정도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한다든가 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더 커질까요? 이게 더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의류 쪽이나 전반적으로 뭐 소비 심리나 이런 걸 따지게 되면은 부담은스럽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잘하는 회사는 오히려 탈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쪽에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MLB를 시작으로 해서 디스커버리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골프 브랜드죠. 테일러메이드 지분 투자했고 또 테니스 브랜드라고 하는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쪽도 이어가면서 브랜드의 확장력은 좀 될 만한 거 잘 이어간다라는 흐름들을 보는데 골프 대세니까 골프 쪽 라인업 만들었고요. 네. 또 테니스도 테리니가 나오죠. 요즘에 골프를 좀 접고 테니스를 많이들 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MZ 세대 분들이. 우리요? 저는 이제 네. MZ 끝세대거든요. 예, 네, 예. 걸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 맞게 브랜드를 맞춰 가다 보면은 네. 또 아무래도 일단 잘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국내 쪽에서 한 20% 성장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중국의 봉쇄가 이어져도 지금 보면 올해까지 오프라인 매장이 한 850개, 내년엔 1,100개가 넘어갈 걸로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런 성과를 내면서 실적이 나온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3분기 실적 호조 나온 부분들이 4분기는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이런 아직 약간 성수기 쪽에 더 늘어날 거를 반영을 안 하는 가운데 영업이익 5,700억 내년에 7,00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한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비쌌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비쌌는데 주가는 정체를 보이고 실적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시총이 5조 6천억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올해 보면은 초반에 좀 한 3개월 흘러내렸고요. 그 후로는 계속된 박스권의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일단 지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좋았으면은 여기서부터 밀려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네. 잘 안 밀리네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만 14만 원대 전후로 해서
어떤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1차로는 지난 고점 때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충분히 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NF에 대한 목표 주가는 18만 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MZ 맞아요. 채팅창에 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MZ 맞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투기즈 매니저는 신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팩의 오늘장 현재 주가부터 보도록 하죠. 0.61%대 강세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와 이렇게나 잘 올랐다뇨. 사실 이제 신팩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도 네. 소외돼 있고요. 그다음에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작년 한 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벌써 반기에 9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고려인 생각하면은 또 이제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왔다 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상당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합금철 프레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합금철 국내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합금철 프레스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이제 뭘 만드냐면 국내 이제 페로망간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생산이 이제 100만 톤 정도 수요가 필요한데 이제 2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톤 정도, 20%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페로 실리콘은 이제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2만 5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써 반기에도 1,000억이요. 작년에 영업이익을 곧 넘어설 것 같고요. 3분기랑 4분기에 합쳐도. 근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만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니켈, NCM 중에 이제 니켈을 90으로 해갖고 911 만드는데 니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중에서도 망간을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망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 망간 수요와 더불어 이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망간이 뭐 하는 데냐 이제 페로 실리콘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전기 강판 제작에 쓰이는 부품이게 이제 그 소재인데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터를 이제 수요가 증가할 점,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페로 실리콘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로 망간 같은 경우는 이제 후판, 자동차, 전기차 후판에 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은 견고할 것 같고요. 과거에 이 회사는 프레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스 매출은 얼마 안 나오면서 이제 합금철 매출이 7,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합금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은 지금 현재 이제 4천억 정도,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고 벌써 반기에도 9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 뭐 400억 나오면 거의 2,000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4,300억이다. 물론 이제 철강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실적과 관계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이 회사는 또 전기차용 합금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과거 네. 이제 지금 현재 6,600원대까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이제 뭐 중간 가격 그때 9,500원까지 갔는데 네. 8,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8,000원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5,000원 좀 더 이제 영업이익이 괜찮으니까 5,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신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 함께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내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엠비엔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엠비엔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네.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수익률 좋은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KGTS를 정말 좀 강하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최고의 영업이익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 무려 영업이익이 시가총액만큼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봤는데 제가 방송인자 편입하면서 자리를 제가 눌러줬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역시 딛고 지금 역사적인 전저점에서 지금 하단에서 성공을 해서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11,000원인데 11,000원 같은 경우에 10,000원이었네요. 10,000원인데 10,000원을 거뜬하게 뛰어넘어 버렸네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31.7%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워낙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2차 목표가가 12,000원 정도 되는데
12,000원 정도에 한 500원 정도 좀 덜 갔네요. 그래서 종목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고 120일선 구간이 14,000원 정도 되니까 이 종목은 기후나 환경이나 또 그리고 쌍용창 관련해서 재료가 너무 많고 일단 우리나라에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종목이고 아직도 포가 1위다. 포가 1입니다. 시청만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포가 한 5 정도 가도 전혀 이상이 없겠죠.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달성할 거 기대해 보시고요. KG ETS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호흡을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15,000원 정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2만 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유하셔도 되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눌려서 모아가도 되고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별표를 5개 줘도 아깝지 않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또 KG ETS에 이어서 친환경 요즘 보니까 오늘 또 방산 관련해서 에너지나 친환경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환경이나 기후 관련해서 친환경 종목을 한번 제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시총이 한 15배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3,160원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좀 잘 보셔가지고 좀 수익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정책주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었죠. 지난달에. 그래서 2025년까지 한 20% 정도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30조 정도 됩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이. 근데 친환경 플라스틱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우리 일회용 컵, 비닐봉지, 뭐 종이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차. 전기차가 요즘 친환경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왜? 플라스틱은 100년 동안 이상 썩지가 않죠. 석유에서 고분자학을 물질을 추출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그리고 플라스틱을 생분해하거나 그 부분이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이게 탄소 배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2년 정도 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쓰레기 대란입니다. 중국에서도 쓰레기 다 막았죠, 수입. 저기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어느 정도 나오냐고 제가 봤는데 생수 페트병이 98개, 일회용 플라스틱 65개, 일회용 비닐봉지가 460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쓰는 1년에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11.5kg 정도 돼요. 좀 더 말씀드리면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 매년 58만 6천 톤이 나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양이 4억 톤입니다. 지금 산이나 바다나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도 뭐 돌고래 배에서도 플라스틱 피트병이 나오고 지금 생태계도 많이 문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 2022년이니까 앞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 정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70% 정도로 끌어올릴 예정인데 그 정도로 플라스틱 재활용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근데 플라스틱은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요. 재활용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주의이기도 한데 작년에 보니까 플라스틱이 발생량이 지금 492만 톤 그리고 2025년에는 한 100만 톤 정도 줄여서 395만 톤 정도까지 좀 줄 예정입니다. 한 100만 톤 정도 줄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418만 톤이었던 이 폐기물 폐플라스틱이 거의 500만 톤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식당 종이컵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가 지금 24일부터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국내에서 최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매출이 1조 5천억 나왔는데 올해 지금 2조 나오게 생겼습니다. 무슨 시총 1,000억 한 회사가 매출이 1조 5천억, 1조 5천억, 2조 정도가 나옵니까? 엄청난 거죠. 국내에서 최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바로 전기차의 친환경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납품하고 있냐면 현대차 아이오닉 6, 5, 코나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범퍼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50%.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무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이 됩니다. 매출에 1조 2천억에서 작년 1조 5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보니까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이 2조가 육박이 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역사 최대 매출치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50억 나왔습니다. 158억.
그런데 1분기, 2분기 합쳐서 30억 127억이 나왔어요. 벌써 15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작년 영업이익의 최대로 많이는 150억에 2배 정도 나와 한 300억 정도 되겠죠. 영업이익 2배 정도.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은 작년에 54억 나왔습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이 지금 벌써 100억 나왔어요.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2배 나왔죠. 그러면 하반기에도 100억 정도 나오면 4배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시총이 1000억이니까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50억 정도 되니까 300억 정도. 그러면 영업이익이 시총의 30% 정도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게 예상이 된다. 3분기 실적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큰 그림으로 보셔야죠. 네, 보시면 되면 5,000원에서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한 종목이에요. 4,000원에서 2,000원 구간에서 다시 하단 구간에서 내려왔는데 이 가격대를 제가 한번 콘크리트 지지 가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4,500원, 5,000원을 넘어가 줘야 되는 게 맞죠. 왜?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터지면 아마 빠른 속도로 좀 가주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3,500원 정도 좀 챙기시라고 3,500원이면 좀 중간 정도 라인이네요. 2차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원 정도 하단 구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 에코플라스틱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후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